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이슈터치 조서연입니다. 천만 서울 시민이 주목하는 이슈를 보다 알기 쉽게 풀어보고 전문가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도 가장 뜨거운 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시사진단 이슈터치 6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5월 10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4월 5일이었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가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해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할 것을 경찰에 제안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정책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정책 시행 1년여가 지난 지금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제한속도 완화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오늘은 인수위의 안전속도 5030 상향 조정 논란과 서울에 적합한 차량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시사, 오늘 이슈의 이해를 돕는 핵심 단어들부터 풀어보는 이슈 포인트 코너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안전속도 5030입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심각도를 줄이고 보행자, 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의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건데요. 2019년 11월 부산에서 전면 시행을 시작으로 시행 지역을 점차 넓혀오다가 2021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습니다. 네, 이슈의 쟁점을 풀어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수위의 안전속도 5030 상향 조정 논란과 또 서울에 적합한 차량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또 운전자 입장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는데 일단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기복 대표께 여쭤볼까요? 네, 최근 경찰청이 이제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를 해서 5030 정책 시행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5030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이 보행 교통사고가 한 16%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예. 그리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도 한 17% 정도 줄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 5030 정책 하나만으로 과연 이런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 약간 의구심도 있고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동량이 상당히 좀 줄었고요. 또 교통량, 차량 소통 양도 상당히 많이 감소한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반영이 안 된 점도 있고, 또 이제 교통사고가 줄기 위해서는 교통안전 정책뿐만이 아니라 교통안전 시설이나 제도도 이제 그렇습니다. 같이 개선이 돼야 네. 되는데 사실은 속도만 내렸지 그 이후에 크게 어떤 이 교통사고 감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면 5030 정책만으로 이렇게 교통사고가 줄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실 활동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다른 입장에서 5030 정책을 보고 싶은데요. 5030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도입된 정책이라거나 혹은 우리나라만 도입한 정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OECD 가입된 국가들 중에 30개국 이상이 뭐 굉장히 70-80%에 육박한 나라가 이 정책을 도입했고 효과성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좀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대세적으로 5030 정책의 도입, 즉 자동차의 차량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행자 사망 사고의 율을 좀 급감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좀 반증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시범 도입됐던 게 2016년 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박근혜 정부 말기에 좀 몇 군데서 시범 실시가 되었고 이후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한 것이 이제 작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시면서 이제 경찰청 차나 경찰차들 지나가는 거 보시면 이제 5030 관련된 여러 홍보들도 진행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속도를 평균적으로 조금 낮추는 것에도 영향이 있었지만 이제까지 차량과 또 운전자 중심으로 인식되었던 여러 교통에 대한 패러다임을 보행자의 안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우리 사회에 여러 이제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면도로라고 하죠. 생활 밀착형 도로 우리가 좀 뭐 활동하는 공간이 좁은 데 비해서 차량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의 이면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이제 사고율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눈치껏 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사고율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 속도가 감소하고 무엇보다 이런 정책적인 것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인식이 좀 확장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속도가 낮아지고 또 이를 통해서 사회적인 인식도 개선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좀 상향 조정하겠다, 6040까지 이야기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김기복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예, 이것은 뭐 인수위가 제시했다기보다는 네. 이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네. 서울 시내 서울 주요 교량과 이 자동차 도로 예. 등 이 20개 구간, 20개 구간에서 속도를 50에서 60km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안전시설도 갖추고 또 표지도 바꾸고 해서 4월 중으로 전체적으로 시행하기로 이렇게 된 상태죠. 여기에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5030의 속도가 너무 획일적이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다가 보니까 도로 조건이라든가 교통 환경에 맞지 않아서 시민들이 이제 이용하면서 이제 불편을 겪었던 이런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수위가 속도를 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이런 안을 발표를 한 것이죠. 도시부 도로에서 50km로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 지방경찰청장이 물류유통이라든가 또는 도로 조건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60km까지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완화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시행해서 교통 환경에 맞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해서 이제 인수위가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예. 좀 거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됐거나 뭐 좀 잘못된 부분들,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도로 조건이나 교통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네. 내용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각에서는 뭐 이건 어디까지나 또 교통 이제 운전자의 입장일 텐데 5030 정책으로 서울의 교통체증이 심화됐다 이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견도 좀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서울의 교통이라든지 도로 실상과 잘 맞았는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조성실 활동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앞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뭐 이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5030 제도가 전면 도입되기 전에 반대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주요 언론사에서 서울 주요 이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나 혹은 속도가 높은 구간을 좀 분석을 해서 어차피 평균 속도가 60km 수준에 되는 데는 노들로 등을 중심으로 한 한두 군데밖에 되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60km를 50km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거를 진행한다라는 논조의 또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 5030의 전면 시행 이후에 그리고 또 전후에 이루어졌던 교통안전공단 등의 자료들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5030 정책의 도입으로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지고 악화되었다라는 것과 좀 비교해봤을 때 상이한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서울 내 이렇게 도로 주행을 한다고 기준을 잡았을 때 평균적으로 그런 운전자들이 이번 정책 도입 이후에 60km 설정인 데와 50km를 비교해 봤을 때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가 개인이 느끼는 교통체증을 좀 결정짓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평균적인 어떤 연구 자료들은 약 1, 2분 정도 도착을 하는데 오. 1, 2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이제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뭐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더 많은 게 있으면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지만 현재까지 그래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사치들을 산정해서 그렇다면 이걸로 인해서 막을 수 있었던 사망자 수가 어느 정도 대략 추산이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제 최소 한 200명 정도 이상은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 완화로 인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도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인의 입장에서 좀 도입해 보자면 뭐 총각을 다투고 운전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 2분 굉장히 큰 시간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운전을 하는 이제 그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1, 2분의 시간에 정말 200명과 그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의 삶과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여러 연구 자료들을 봤을 때도 60km 제한 속도가 있는 구간과 50km 있는 구간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이걸로 인해서 예상할 수 있는 사고 예방으로 인한 비용을 이제 수치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걸로 인해서 손실되는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게 2배 가까이 사실은 속도 완화가 우리 사회에 네. 공익적으로 환산하는 것이 기여도가 높다는 오. 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기준 정도 봤을 때는 10만 명당 거의 뭐 10,000명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었던 걸로 보고가 되거든요. 그리고 OECD 비교했을 때 2~3배 이상 넘어서 이번 정권이 이제 도입했을 초기에 국정과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특히 이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겠다라는 목표들도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하면 사실 우리가 50에서 60으로 저는 자동차 전용 도로는 사실 좀 완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인수위에서 발표한 거의 좀 쟁점은 이면도로나 그다음에 어린이 이제 전용 구역 같은 경우에 시간대를 이제 유연하게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아직 완전히 완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그런 자료들을 보면 사실 60km까지 이제 평균 속도가 나거나 제한 속도가 있는 구간이 얼마 없었는데 오히려 인수위에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어떤 성과나 혹은 정책 기조로 발표함으로써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제는 속도를 좀 높여도 되는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깊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지금 인수위가 추진을 하는 방향대로 속도 제한이 상향이 되면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복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근데 뭐 사실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인수위에서 추진한다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 속도 규제를 할 수 있는 이제 지방청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하는 정도 수준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승용차를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2000cc급 미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km가
경제 속도가 되고요. 2000cc 이상, 3000cc 미만 같은 경우에는 70, 3000cc 이상은 이제 80km가 가장 적합한 경제 속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속도보다 낮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km보다 낮게 가거나 또는 80km보다 높게 갔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이제 연료 소모가 한 20% 정도 더 소모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가 한 2,500만 대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속도를 10km 높여서 20%를 줄이는 게 아니라 10%만 줄여도 탄소를 무려 계산해 보니까 탄소를 무려 한 8,000톤 정도 줄일 수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또 연료도 보면은 한 6,700억 정도의 억원 정도의 그 네. 이제 이 연료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10km 조정해서 이 경제 속도에 맞춰준다고만 하더라도 약 한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경제적인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안전을 우선하지 않고 맞습니다. 목숨을 예. 담보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네네. 도로 조건과 교통 환경에 적합한 환경에서 속도를 경제 속도를 네네.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운영함으로써 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예. 있다.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단순히 이야기뿐만 50에서 아니라 60km로 예. 높인다고 해가지고서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디테일한 분석이 필요한 그런 네. 내용이긴 탄소 합니다. 배출량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이야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 반대로 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앞서 언급드렸던 대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인수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느 길목에 하겠다까지 발표 내용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5030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속도 감축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자 좀 상식적인 어떤 보행자를 그러니까 고려하는 속도가 있다는 인식이 좀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 혼선을 줄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네. 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제 목숨을 담보로 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야간 시간대나 이런 때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이런 메시지를 좀 낸 바 있는데 이제 도심이 아닌 지역이 많이 이제 존재하는 농어촌 도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속도 감축을 고려하는 부분도 검토하겠다라는 안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 메시지 굉장히 혼선이 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촘촘하게 모니터링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까 김기복 대표님께서 뭐 해외의 경우도 이야기 좀 들어주셨는데요. 해외에서도 좀 도심 속도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을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이제 이제 50존, 30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03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0존을 시행한 나라가 가장 먼저 시행한 게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이미 시행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정도로 이미 그 속도를 규제해서 보행사고를 줄이긴다라는 이런 정책을 시행한 건 대단히 오래됐는데 이제 영국하고 환경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네. 영국은 보행자 우선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무단횡단을 해도 보행자가 우선이에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됐던 거고, 이제 우리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횡단보도를 이제 규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단횡단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구간에 대한 속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무단횡단한다고 차로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횡단보도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50으로 내리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60으로 보행자를 치었을 때 하고 50으로 치었을 때 하고 이 중상해를 입을 수 있는 확률이 무려 40%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40%나 덜 날 수 있다는 거죠. 속도를 규제하는 것만으로서는 네.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 네. 거예요. 알겠습니다. 해외 사례들도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좀 봐야겠지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앞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속도 제한은 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먼저 조성실 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교통정책이 어떻게 보면 여러 민생정책 중에서 국민들의 일상에 가장 좀 밀접하게 와닿는 예. 정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정책 같은 것들을 이제 추진할 때 때로는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이제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자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 그럴 때 좀 아쉬운 부분은 결과가 발표되고 그거를 이제 홍보하거나 캠페인을 하는데 좀 이제 공급자 중심의 캠페인을 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홍보비는 이미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일종의 심리적 저항이라든지 국민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좀 유통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정책이 나오게 되었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공익적 가치가 어떤 부분이고 어떤 정도에 이르르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중심의 홍보가 이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적극적인 데이터가 유통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정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다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김기복 대표께서는 앞으로 서울의 속도 제한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앞에서 말씀 다 드렸는데요. 도로 조건과 교통 환경에 맞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속도를 규제하고 예.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쿨전 같은 경우에도 학교만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고 통학로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학로를 아까 우리 활동가님 말씀하신 대로 통학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위험한 구간들이 많단 맞습니다. 말이죠. 이것을 네. 보완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통학로에서 확보가 안 될 경우 시설을 통해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문제는 꼭 학교뿐만이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또는 이 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고 활동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디테일하게 조사해가지고 여기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네. 이런 좀 진짜 실질적으로 어린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단순한 좀 속도 제한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대책들도 좀 많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안전한 교통문화 이야기를 오늘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속도 제한 같은 제도 보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조성실 활동가님께서는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기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까지 교통정책 하면은 이제 운전자 중심의 정책이 많이 있었고 또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 특히 보행자 사망 사고율을 낮추겠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서 이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에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또 초점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이 예를 들면 이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 찬반의 입장으로 나오신 많은 분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늘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이야기가 머무르냐면 좀 더 이제 더 많은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네. 얘기가 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서 후순위로 좀 밀리게 되는 거는 이제 행정이나 정치권으로 갔을 때 정책적 아젠다로서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그 대상자들, 그게 주로 사회적 약자가 될 때가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언제든지 또 교통약자나 사고를 당하는 보행자나 네, 보행자의 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새삼 이제 가져야만 어떤 교통 정책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통 약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인수위의 안전속도 5030 상향 조정 논란과 또 서울의 도로에 적합한 차량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수위의 제안 취지대로 도로 환경과 또 주변 상황을 고려한 조정은 일부분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과 또 교통약자 보호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정책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민교통안전협회 김기복 대표, 정치하는 엄마들의 조성실 활동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진단 이슈터치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